더 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오늘 개화사상과 위정척사 사상, 지난 시간에 제가 안내를 해드렸듯이 어떤 그 사상가들이 있었는가, 또 이들은 또 어떤 활동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69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강의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테마 이야기 좀 제가 재밌게 꾸며봤는데요. 네, 이게 이제 청나라의 청나라의 위홍장이라는 사람이죠. 이 형님만 따르라 해. 그랬더니 이제 김홍집이죠. 김홍집. 양문동 동도서기. 이 청나라에서 양문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양문동 뜻이 서양의 어떤 제도라든가 서양의 어떤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본받는 것이 양문동인데, 청나라에서 서양 무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양무. 그래서 청나라가 이런 것들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우리도 양무운동을 본받아가지고 개혁을 하자. 동도서기. 도가 되는 거, 중요한 것은 동양 거를 사용하고 서양의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쓰자라는 거였죠. 네. 한편 여기 나와 있는 김옥균이죠. 이 김옥균이라는 개화사상가는 메이지 유신이 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메이지 유신이 갑이다. 대일본 제국이 있으문이다. 네, 누굽니까? 우리나라에서 총 맞아 죽었죠. 안중근 의사에게 이토 히로부미죠. 그래서 일본을 본받아서 일으켰던 그 사건이 바로 이제 갑신정변인데, 즉 급진개합파는 모델이 일본이었고요. 그다음에 온건개합파들은 모델이 중국 청나라였다라는 것을 제가 테마 이야기로 재밌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개화사상가. 이 개화사상가들은 맨 처음에 북학파의 실학을 계승을 했다. 앞에서 배웠던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노론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론들이 있었죠. 우리가 호락 논쟁할 때 낙론, 이 낙론들의 사상을 또 이어받기도 했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당연히 비판을 했고요. 자, 개화론 선구자의 첫 번째로는 박규수가 있습니다. 박규수, 박지원의 손자고요. 자, 그 다음에 평양 감사로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너럴 셔머너 사건 때에. 그러면서 박규수는 양무운동 당시 청의 사신으로 다녀와서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고요. 오경석이라든가 유홍기, 이 사람들은 관리가 아니라 중인들이에요. 오경석은 역관이고 유홍기는 의관입니다. 중국을 왕래하면서 해국도지, 중국의 책이죠. 해국도지, 영환지략 등 이런 어떤 지리서, 전 세계를 담은 이런 지리서 서적들을 도입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자극을 받았던 사람이고, 유홍기는 이제 의관입니다. 그래서 오경석과 교류를 하게 되면서 개화의 필요성에 공감을 했다라는 거죠. 자, 영향은 고종이 친정함으로 인해서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가 이제 개화 정책을 하는 데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박규수의 통상개화론이라는 지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강남에서 군대를 움직일 때에는 청이 서양에서 대포를 사들였으므로 대포를 만들 줄 아는 서양인들이 더 유리했으나, 요즘은 청이 서양 대포를 모방하여 만들어 쓰기 때문에 서양인들의 유리한 점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전날에는 청 상인이 활윤선, 증기선을 빌려 썼기 때문에 서양인들이 이로써 이득을 얻었으나, 오늘날에는 청이 역시 활윤선을 모방해 만들어서 다시는 빌려 쓰지 않게 함으로써 서양인들의 또한 이득을 잃게 되었습니다. 박규수의 통상개화론입니다. 박지원의 손자답죠. 자, 개화파. 그래서 개항 이후에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실무 관료로 진출했던 젊은 관리층들을 개화파라고 하죠. 우선 정부의 개화 정책,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외 시찰단을 파견합니다. 자, 그러면 그 해외 시찰단으로 누구 있느냐? 수신사, 조사 시찰단, 우리가 신사유람단이라고도 하는데요. 얘네들은 전부 다 일본 갔다 온 애들이고요. 영선사, 우리가 영자를 쓰는 거는요, 중국한테 영자를 많이 써요. 환영한다, 은혜를 입었다, 이런 영자예요. 그래서 이 중국 청나라를 배우러 갔다 온 애들이 이제 영선사입니다. 수신사는 1차로는 김기수, 2차가 중요하죠. 김홍집이 2차 수신사로 중국에 다녀와서 일본에 다녀와서 황준산의 조선 책략이라는 그런 논문을 가져오게 됐죠. 자, 조사 시찰단으로는 근대시설, 일본의 근대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왔던 것이고요. 영선사는 김윤식입니다. 김윤식.
김윤식 등 청나라의 부기가 아니라 무기죠, 무기. 예. 무기 제조 기술 이런 것들을 공부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재정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영선사들 중간에 돌아오곤 하는데, 영선사 파견 후에 우리나라가 기기창이라는 근대적 무기를 만드는 기구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이거는 뭐 그 일본이라든가 청나라, 우리나라 이웃 나라들이잖아요. 거기는 이제 배우고는 해외 시찰단이었고, 보빙사라고 있습니다. 보빙사. 이 보빙사는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에 잘 나가는 어떤 문물을 공부하고 오자 해가지고 보빙사를 파견했는데, 이도 역시 돈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보빙사로 파견했던 인사들이 미국의 그 제도 가운데 깊이 그 감동을 받은 제도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편제도였습니다. 이 우편제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란 땅덩어리가 그렇게 넓고 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락이나 통신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급진계합파 인사들에 의해 가지고 이 우편제도, 그래서 우정국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개화정책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고 이제 뭔가 정책을 해야 된다. 통리기무하문. 이 통리기무하문이 우리나라에서 설치된 근대적 개혁기구입니다. 근대적 개혁기구. 그리고 통리기무함 이외에 12개의 그 부서를 두었다라는 거고, 당연히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개화파 인사들이겠죠. 그 다음에 군대도 개혁을 합니다. 종래에 있었던 오군영, 앞에서 이제 군사제도 할 때에 조선 후기의 군사제도가 5군형 체제였거든요. 훈령도감, 뭐 총용청, 수어청, 어영청 뭐 이렇게. 그래서 5개의 부대가 있었는데 수도를 방해하는 이것을 이제 2개의 부대로 무의형, 장어형 이렇게 2개의 부대로 축소를 합니다. 그래서 장어를 먹어봐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소용이 없다. 장어를 먹어봐야 소용이 없다. 실패했다는 얘기죠. 네. 자, 그리고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한다라는 겁니다. 별기군, 신식군대. 네. 이 별기군을 가르치는 이 교관이 바로 일본 교관이에요. 이 별기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사건이 이모군란이다라는 겁니다. 자, 개화파가 분화가 되는데 그 배경으로는 바로 이모군란 때문에 그렇다. 이모군란이 딱 발생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누구한테 부탁을 하냐면 청나라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모군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요. 청나라 군대가 공짜로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러면서 조선을 마치 속국처럼,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불평불만이 굉장히 심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청나라의 어떤 간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급진파와 온건파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거죠. 급진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나라를 배척하고 일본을 본받자라고 주장했던 굉장히 강했던 세력들이고요. 자, 그러면 이 개화사상가들이 이모군란 이후에 분화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표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이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은 이제 18세기 북학파 철학자들이죠. 박지원, 박재가, 홍대원, 유수원, 우리가 중상학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면서 19세기 중반의 선구자는 아까 얘기했던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자, 그런데 둘로 나눠지게 되더라. 온건계합파, 수구당, 사대당이라고 불리우는데 이것은 급진계합파들이 얘네들을 무시하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온건계합파는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인데 여러분들이 김홍집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청나라를 본받았기 때문에 동도서기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이 청의 양무운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유교 도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지하자, 서양의 기술만 수용을 하자라는 겁니다. 신분제도 유지하자, 서양 종교 금지하자, 청과 우호적인 관계죠. 그러나 급진계합파들 자기 스스로 개화당, 독립당이라고 불렀고요. 김옥균, 박용효, 홍영식, 서광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김옥균 이 사람을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옥균. 이 박용효는 부마예요. 철종의 사입니다. 철종의 사위였고요. 그 다음에 이 광주 지역, 경기도 광주 지역을 지키고 있는 그런 관리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주 지역이 이제 그 남한산성이잖아요. 남한산성을 지키고 있는 부대 수어청, 이
부대를 이용을 해서 이 쿠데타인 갑신정변을 일으키는 데에 박영효의 역할이 컸습니다. 자, 문명 개화론이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유지 모델이었고요. 서양의 사상, 제도까지도 전면적으로 수용하자. 그러면서 일본이 모델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입헌군주제로 만들자라는 겁니다. 법이 정치하게끔 하자. 왕은 있지만 왕은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그러면서 신분제 폐지하자. 굉장히 급진적인 내용이 있죠. 자, 이렇게 나뉘어졌다라는 겁니다. 한편 이들은 개합하고 위정척사 사상가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그러죠. 바른 것을 지키고 위정이죠. 위정. 올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은 배척하자. 척사입니다. 척사. 그럼 바른 것은 무엇이냐? 바른 것은 우리나라 거, 중국 거. 사악한 건 뭐냐? 일본 거, 서양 거예요. 그래서 계층은 여러분들 보수 유생층이고요. 당연히 유교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죠. 그래서 정학을 올바른 학문을 성리학이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악한 것은 사학, 천주교, 서양 거, 오랑캐, 야만, 그다음에 일본 이런 것이 사악한 것이다. 자, 이들의 주장이고요. 자, 전개 이들의 활동 과정을 보겠습니다. 1960년대에도 어마어마하게 활동을 했는데 병인 양요 당시 프랑스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통상을 반대했었죠. 그래서 기정진, 이항로 이런 사람들이 척화 주전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끝까지 싸워야 된다. 그래서 흥선대원을 지지했던 것이고요. 자,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에는 70년대에는 개항을 반대하는 최익현 선생님의 상소가 있었습니다. 외양 일체론. 자, 그다음에 1880년대 개화 정책을 추진할 때 조선 책략을 고종이 유포를 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남 지방의 만인들이 상소를 올렸어요. 이 만인들이 상소 만손. 예, 이만손이 중심이 돼서. 그래서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간혹 가다가 잘 나오니까 60년대에는 병인 양요와 관련해서 프랑스와 싸우자. 기정진, 이항로, 그 다음에 조선 책략과 강화도 조약과 관련돼 가지고는 최익현 선생님, 그래서 일본하고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조선 책략과 관련된 것은 만명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예, 이만손, 영남 만인소, 요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 개화사상가들은 어떻게 이제 가느냐? 나중에 가면서 우리나라가 계몽운동, 애국 계몽운동, 그래서 학문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산업 이런 쪽으로 부흥을 시키는 애국 계몽운동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이 위정척사파 이 사람들은 좀 과격하죠. 무조건 싸우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일 의병운동으로 계승이 되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화사상가와 그 다음에 위정척사운동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봤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격동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죠. 격동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격동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 개화사상가와 위정척사파들의 어떤 대립이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모군란, 그 다음에 갑신정변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